2020년 내년이 6.25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6.25 70주년 행사를 북한과 공동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6.25가 어떤 성격의 행사가 될까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우려가 돼서 이승만 학당에서 진짜 6.25를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여러분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6.25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6.25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뒤틀린 사관에 대해서 그 내막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 특히 그 근현대사와 관련해서 아주 엉뚱한 그런 그 인식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 6월 6일 현충일이죠. 현충일에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북한 체제 성립의 1등 공신이자 6.25 남침의 주역이었던 김원봉과 조선의용대를 국군의 모체다, 이런 뉘앙스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6월 14일에는 스웨덴 의회에 가서 의회 연설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대목이 대통령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스웨덴 의회 연설의 발언을 통해서 북한 공산 집단의 남침 전쟁 행위를 정면에서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니요.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라니요. 그러면 6.25는 뭐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공산 집단의 6.25 남침 전쟁을 근본적으로 부정을 하고 나선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역사인식은 근본적으로 반대한민국적이고 반미고 반일이고 반자유민주고 반시장적인 동시에 친북적이고 친중국적이며 친사회주의적이다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근대사의 역사인식의 틀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그 역사적인 정당성, 정통성을 다음과 같은 사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동학으로 시작을 합니다. 동학에서 시작을 해서 그 저항운동이 3.1운동으로 이어졌고 그 3.1운동이 상해 임시정부를 탄생시켰으며 그리고 만주에서의 항일 무장투쟁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해방 후에 단선 단정 반대투쟁으로 이어졌고 그 의지가 4.19를 거쳐서 5.18 광주를 거쳐서 촛불 시위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식의 투쟁사관으로 자기네들의 역사적인 정통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문재인 정부와 이 좌익들의 이 사관이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우리는 냉철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정해구라는 분입니다. 대학 교수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촛불 헌법이라고 하는 그 헌법안 작성의 주역 역할을 했고 국가정보원 적폐청산의 주인공 역할을 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연구하고 내놓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저 사진에 나오는 정해구 교수입니다. 이 정해구라는 분이 1980년대에 나온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의 핵심되는 그 내용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적인 뿌리이자 이념적인 본향은
한길사가 발간한 이 해방전후사의 인식 6권에서 출발을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해방전후사의 인식 6권의 핵심 논리를 설명하는 논문이 바로 해방전후사의 인식 제4권입니다. 그 4권에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이라는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바로 이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이 최장집 교수하고 정혜구 이 두 분이 공동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신판을 구해서 보니까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이 초판본에는 두 사람의 공저로 되어 있었는데 최장집의 이름이 빠지고 최근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책에는 정혜구 단독 논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초판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초판본에 의거해서 이 정혜구, 최장집 두 분이 쓴 논문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혜구 교수가 최장집 교수하고 함께 쓴 논문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좌익 세력들의 핵심적인 사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핵심적인 역사관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저자는 앞서 말씀드린 그 논문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일제 한반도 지배체제는 고유의 모순 구조로 인해서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민주주의 혁명이 요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했던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건 무엇이냐? 첫째로 혁명의 주체 세력인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민중이 인민정권을 수립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국가 권력을 바탕으로 식민잔재를 척결하기 위해서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제와 친일 매판 자본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기업을 국유화를 해서 식민잔재 세력의 물적 기반을 박탈하고 정치적 지위를 약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남의 재산을 뺏는 겁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공산주의죠. 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혁명 주체 세력은 노동자, 그리고 농민, 그리고 기층 민중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묶어내는 정치적인 구심점은 조선공산당이고, 그리고 조선인민당, 남조선 신민당 등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세 당이 남노당으로 합당을 해서 좌익 세력을 형성하게 됐죠. 바로 이 좌익 세력들은 자기네들이 타도해야 할 반혁명 세력은 미군정을 중심으로 한 지주계급과 매판 자본가, 그리고 친일파, 그리고 친미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타도해야 될 세력들은 한민당과 이승만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우익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 사람들은 좌익은 선이요, 우익은 악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콩쥐팥쥐식, 흥부놀부식 흑백 논리로 우익 세력들을 아주 무참하게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방 공간을 바로 혁명 대 반혁명 구도로 갈라서 자신들을 혁명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혁명 세력이란 것은 좌익과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혁명 세력은 선이다. 그리고 그의 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반혁명 세력은 우익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추종자들을 총칭하는 것이 반혁명 세력인데, 바로 그 반혁명 세력은 악이다라는 구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설정을 한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해방전후사의 기본 축을 혁명적인 한국 민중과 미제국주의의 대립구도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놓고는 북한을 민족을 다 하나로 끌어안을 수 있는 민주기지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런 개념이면 1946년 7월 말에 박헌영이가 미 군정을 상대로 파업과 폭동, 무장공격을 시행한 것은 이것은 정당방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혁명 세력, 우익 자유민주주의 추종자들은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의 저자인 최장집과 정혜구 씨,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은 현재의 좌익 세력과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현재의 집권 세력은 스탈린이 박헌영을 모스크바로 불러서 야, 지금부터 너희들 남한에 있는 미 군정을 폭력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라 라고 하는 신전술을 지령했다는 사실은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련이 지금 그 해제를 한 비밀 문서라든지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1946년 7월부터 박헌영과 이 공산당 좌익들이 미 군정을 상대로 폭력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은 스탈린의 지령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묻어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미 군정을 상대로 한 파업, 폭동, 무장공격의 연장선상에서 1946년 9월부터 총파업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총파업이 10월 대구 폭동으로까지 연결되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그 황당무계하게도 신탁 통치가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해방 공간에서 혁명 세력과 혁명 세력이란 좌익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으시면 안 됩니다. 반혁명 세력, 우익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새 정부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 권력을 누가 장악하느냐를 놓고 격돌을 했습니다. 최장집과 정혜구 씨는 놀랍게도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이라는 이 논문을 통해서 미소 공동위원회의 합의를 거쳐서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연합군이 이 정부와 협의해서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남한 주둔 미 군정은 반민족적인 지주와 자본가 그리고 친일 관료, 친미 세력을 동원해서 혁명 세력을 탄압하고 분열하고 약화시키려고 나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좌익 세력들은 무력을 동원해서 이 민중 조직 역량을 파괴하는 이 반혁명 분단 정책 이런 것들을 미 군정이 친일 관료 세력들하고 친미 세력을 동원해서 추진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이런 주장들이야말로 역사적 사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자기네들의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그려낸 세계 혹은 소련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지령을 받은 그런 내용과 동일합니다. 분단 정권 수립이 분명해지자 남한 정치 세력은 분단을 지지하는 세력과 분단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재편되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분단 반대 세력은 남로당을 중심으로 이 분단을 획책하는 미 군정에 저항하기 위해서 1946년 10월에 대구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은 정당한 저항이기 때문에 10월 인민항쟁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단선 단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1948년에 일어났던 2월 7일 구국투쟁 그리고 1948년 4월 3일 날 제주에서 일어났던 그 무장폭동을 제주 민중무장봉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자기네들이 단선 단정 정부를 저지하기 위한 의로운 투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민항쟁이고 민중무장봉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공간에서 발생한 3대 폭동 반란 사건이 바로 대구 폭동, 제주 4.3 폭동, 그리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 폭동 반란들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민중들의 가열찬 투쟁이다. 무엇을 위해서? 단선 단정을 저지하기 위한 의로운 투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이것을 진압하는 행위는 미군정의 폭력적인 진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미군정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실패를 했고, 반면에 북한에서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민중들의 혁명 열기가 소련군 후원이라는 유리한 조건 속에서 식민 잔재와 봉건 잔재를 척결하는 혁명에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